다음은 인사청문회가 한참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인사가 임명직입니다, 그냥. 근데 한겨레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후보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접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경의 초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이시원 씨는 과거 간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유우성 씨 사건의 담당 검사였는데 간접 조작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의 무고 날조 혐의로 고소가 됐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받았었죠. 이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이시원 씨가 경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의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이 사람의 노하우에 의해서 전부 다 간첩 내지는 범죄자로 조작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이제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아니 뭐 이제라고 얘기해요. 늘 그래 왔는데. 아니 근데 너무 본격적이잖아. 대놓고 너무 하겠죠. 노골적이잖아. 대놓고 하겠죠. 예. 대놓고 하겠죠. 사실 뭐 유호성 간접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저도 옛날에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난리를 쳤습니다만 또 박근혜가 산뜻하게 덮지 않았겠습니까? 네. 깔아뭉개는 걸로. 근데 그 당시 담당자가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의미겠냐는 거야. 그 당시에 얘한테 일을 시켰던 조직이 결국은 윤석열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때 핵심적인 조직이 지금도 청와대에 살아있고 그 조직의 힘으로 다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감시, 감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내세웠다는 거야. 그럼 박근혜 정부랑 경정부랑 똑같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럼 이게 그러면 간첩 사건이 늘어나겠네. 늘어날 수도 있겠네 이거. 이제는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진짜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간첩으로 안 잡고 법인카드로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법인카드? 법인카드. 네. 아니 지금 이제 이재명 그 고문 잡기 위해서 서울시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 경찰이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경기도. 아 경기도?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횡령죄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직권횡령죄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을 5억 8천만 원을 때린 겁니다. 5억 5천. 네, 5억 5천만 원. 네. 근데 원래 이거는 이제 회계 담당자가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이 거기에 적용을 받은 사례는 5억 원 갖다 쓴 원세훈이 말고는 없었거든요. 아 이게 또 웃긴 게 경기도청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과거 배모 씨가 11년간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 등이 포함됐다. 11년치 급여가 포함이 됐어요. 11년치 급여에다가 렌트카 쓴 거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결제했던 모든 총액을 다 조사 대상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켜서 했다는 증거도 없는 데다가 혹시라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 문제인 거거든.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안 돼요. 공직자 횡령 관련된 처벌 규정하고. 근데 경찰이 왜 이렇게까지 했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예언자인 거야. 건희 말씀대로 되시는 거잖아요. 건희라 그러면 안 된대. 건희이 좋아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명신이라고 해야 돼. 명신이가 그 얘기했잖아. 야, 경찰이 알아서 할 거야.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한다. 그래서 알아서 하고 있잖아? 그럼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이 세력은 뭐예요? 지금 경찰 조직 안에 있는 수장이 됐어, 지금부터야 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러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힘, 옛날부터 꽂아놨던 놈이란 얘기거든. 누가 꽂았겠냔 말이야. 신천지 이거는. 참 아니 뭐 당혹스럽습니다. 삼성공화국이 난리 났네, 아니라 난리 났어. 신천지 공화국이었어 대한민국. 난리가 났네 난리가.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갑자기 이렇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순간 기존에 있는 검찰이나 윤핵관들이나 삼성 뜨거라 하는 거지. 이 새끼 뭐야?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누는 건데 네가 이렇게 나서 갖고 막 개기기 시작해?
네가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이재용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부적으로 전쟁 난다는 거예요.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그래서 지금 이 공직기관 비서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네. 경향신문 단독 보도도 볼게요. 국정상황실장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경위 비서관급 19명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장으로 한호섭 전 행정관을 임명했습니다. 한호섭은 지난 대선에서 경의 메시지 총괄을 맡은 인물로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 일며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서관 19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검찰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검찰이 청와대를 먹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나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주진우가 여기 낀 거예요. 주진우는 아, 이재명 주진우 변호사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됐어, 씨. 크게 상관없어. 대세에 차이가 없어. 아하, 웃음으로 제가 막았어요. 그 다음 말을.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관련한 거 이거 터트리려고 택시에서 주둥이 털었다가 맞아요. 한 방에 간 놈이고 우리가 그래서 얘네 사무실이 2개가 있는데 2층 사무실은 아무래도 윤핵관들 비밀 사무실 같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잖아요. 네. 얘가 법률 비서관이 됐어. 대단하다. 기가 막힌 거예요. 검찰 출신이고 자기 밑에 있던 직속 부하야. 자기가 검찰총장 되자마자 내보내갖고 사회에서 사조직 만들어갖고 운영하던 놈은 법률 비서관. 이게 앞으로 모든 법에 대한 적용은 주진우가 할 건데 고소고발부터 시작해갖고 법리부석을 주진우가 할 건데 이 주진우가 어떻게 할지는 너무 빤히 보인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검찰 왕국 맞는 거 아니에요? 왕국이죠. 검사들도 이 내각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자기 사람으로 안 치고 검찰 출신을 요직에 보내더니 비서진까지 다 검찰로 딸딸 모아가고 있는 거고 결국 검찰의 힘, 검찰에서 했던 방식대로 지금의 나라를 운영할 대한민국 것이다. 운영을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참. 나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그동안 이제 물리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갖고 왔잖아요. 경찰이 이제 검찰의 개가 돼 갖고 국민들 탄압하고 정치인들 탄압하고 이런 거 조작하는데 이제 활용될 일이 더 뻔해 보이는데 경찰만으로는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워낙 전방위로 해야 되니까. 뭐 한두 명 정치인 유명인 이런 사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을 다 잡으려고 할 테니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군대까지 손을 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살아 있으면 그때까지 뭘 하는 대로 하면 지금 벌써 군대 국방부 이상한 데 보내고 자꾸 하고 있잖아요. 구인 아파트도 자기가 쓴다고 무슨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자기네 말고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끔찍합니다.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이가 또 선임된 것도 장성민. 끔찍하고요. 끔찍하죠. 네, 네. 경제수석 비서실들이 전부 전현직 기재부 출신 사람들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김현장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부분 등등. 이게 이 정도면 이제 인사 탕평이 아니라 핵심 일을 할 수 있는 실권자들, 실무자들을 100% 자기 사람으로 앉힌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부 안에서 소외됐던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기존에 믿고 있었는데 털려놨던 윤핵관으로 일하고 자리 못 받은 사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선거에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선거 끝나면 쓰기 위해서 배양됐던 놈이란 말이지. 이런 애들이 이제 실무진을 차지하고 갔을 때 이 인사에 불만을 가지는 내부 불만 목소리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못 내죠. 또 삐걱삐걱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속으로는 하고 있겠지. 시작부터 무섭습니다만 오히려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근데? 근데 진짜 나 궁금해서 그래. 뭐가 무서워? 아니 대한민국이 부서질까 봐 무서워.
저는 대한민국이 처음에는 그 짜증이 날 뿐이지 저는 무섭진 않아요. 왜냐면 치유 불가의 중병으로 일본처럼 그냥 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본체가 부서질까봐 무서워요. 이명박근혜도 버텼는데요. 뭐. 아유, 그러니까 원래 기생충은 숙주를 죽이면 안 돼. 그럼 지 생명도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새끼들은 그런 상도위가 없는 놈들이에요. 숙주를 죽여서라도 지 영양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든 할 놈들로 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최소한의 상도이나 최소한의 도덕이나 양심이 없는 놈들이 이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지. 독직을 했다는 거야, 독직을. 그러니까 진화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방향으로. 그렇죠. 나쁜 방향으로 진화했듯이 중요한 건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진화를 안 했냐는 거지. 문제는 우리는 관찰하고 비판할 수 있을 뿐 실제 얘네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짓거리에 대한 제어 능력이 없어. 그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파보고 난 다음에 몸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미 당하고 나서. 댓글에 송 작가님 쫄지 마세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이 돼. 나라 걱정이 나라 돼. 걱정이 저는 돼서. 진짜 짜증이 나긴 하는데 겁나는 건 없거든요. 아니 뭐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 근데 죽이지도 않을 거잖아. 다만 날 귀찮게 하는 게 좀 짜증이 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게 너무너무 맞아요. 속상하고 귀찮고. 귀찮고 네. 속상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얻을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만 하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일이라는 게 뭐 저보다 많이 살아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얻는 게 있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발맞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간이 걸리는 건 맞아요. 삐걱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것 좀 빨리빨리 합시다. 그럼 못합니까? 못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짜증이 나지만 저는 그만큼 2인 3각으로 발을 묶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쫄 필요도 없고 짜증은 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속에서 또 무언가를 반드시 배우고 해낼 사람들이다. 예, 그거에 대한 확신은 저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나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번 기회에 적폐를 뿌리채 드러나서 지난 몇백 년 동안 못했던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 좋지. 하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냔 말이야. 쉽지 않죠. 우리도 똑똑해졌지만 저것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악랄해졌다는 거거든. 쉽지 않죠. 제일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거의 투명하고 완전한 민주주의에 가까운 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이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도 20%의 극우가 있어요. 20%를 왔다 갔다 하는 극우가 있어요. 심지어 그 나라는 공교육 과정 중에, 교과 과정 중에 그 나치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런 역사를 가르치는 말이 끊임없이 가르쳐요. 사회 분위기 자체도 지금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가 여전히 있고 신나치가 여전히 나타나요. 그거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역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러나 계속 싸울 수밖에 없다. 독일도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으니까. 예. 아무튼 병이 나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이 나고 아프고 고름이 생기고 수술하는 과정을 거치고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긴 하잖아요. 병이 안 걸렸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행동해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듣고 뭐 반대하시면 반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시는 건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취미로 이거 합니까?
또는 우리가 이러한 거를 하는 거를 그냥 말장난으로 던져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할까요? 아닙니다. 치열하게 현업에서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고 저희랑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진보 유튜버들과 정치인들과 개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동참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네.